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코틀린 언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금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할 것이므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동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놓곤 왜 화면이랑 다르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다면 화면 좌측 하단에 윈도우즈에 대해서 설치 파일들이 있고요. 유저 인스톨러, 시스템 인스톨러, .zip 파일 등등 구미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머신 스펙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결정해서 한 개만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라클 JDK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라클 다운로드 웹사이트 URI가 있죠. 여기에 접속해서 JDK를 다운받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10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할 것이므로 윈도우즈에서 x64 installer.exe 파일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exe 파일을 다운받으면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런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나는 코틀린을 쓰고자 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오라클 JDK를 설치하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오라클 JDK에 대해서 그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라 할지라도 코틀린 JVM이라는 것이 오라클 JDK를 설치했을 때 비로소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JDK를 먼저 설치를 하고 우리는 코틀린 컴파일러를 또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코틀린 컴파일러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할 때 물론 이런 JDK에 대한 디펜던시를 없애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코틀린 네이티브라는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라클 JDK를 먼저 설치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동작하는 그 코틀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JDK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런 후 어지간한 것들은 계속 대화 상자가 계속 뜰 건데요. 거기서 yes 또는 OK 또는 next를 계속 누르셔서 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 next 계속 눌러가다가 중간에 설치 경로를 입력하라는 JDK 설치 경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때가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다 마치고 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일 것이고 클로즈 누르시면 되겠고요. 설치한 JDK에 대한 그 경로를 우리가 환경 변수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JDK 설치 경로를 아까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로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자바 안에 JDK 17 이런 식으로 아마도 설치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잘 일단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우측 상단에 표시된 이 자그마한 글씨를 우리 머릿속 한켠에 기억을 해둔 것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후 이제 환경 변수의 설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윈도우 키를 누른 채로 R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system.cpl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시스템 속성 창이 되겠는데요. 이 창에서 고급 탭을 누르시고 거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변수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십시오. 화면에 아마 위 왼쪽과 같은 환경 변수라는 이름의 창이 뜰 것입니다.
여기서 화면 중앙에 있는 시스템 변수 요 란을 보시면 변수 이름과 값의 쌍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 목록을 잘 스크롤 업 다운을 해 가시면서 확인을 하셔서 대문자로 java home 이라는 요 대문자 변수명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존재한다면 곧장 4번 스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우측 상단과 같은 이런 또 창이 뜨게 될 것인데요. 새 시스템 변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창이죠. 여기서 변수 이름 부분에 대문자로 java home 이라고 써주시고요. 변수 값 부분에 아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았던 JDK 경로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시스템 변수 안에 변수 값 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쌍들의 목록 안에 java home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명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명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서 우리가 봤던 환경 변수 창 있지요. 거기서 이번에 시스템 변수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변수명이 path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을 클릭하시고 편집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오른쪽 창과 같은 것이 보일 건데요.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창입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하얀색 도화지 같은 요 창의 맨 아랫부분에 빈 줄이 한 개가 생길 거예요. 그곳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퍼센트 하고 나서 공백 없이 입력해 주세요. 퍼센트 하고 나서 대문자로 java home 퍼센트 하고 나선 역슬러시 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다른 창들 있죠. 환경 변수 창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그 환경 변수 설정하기 위해서 열었던 창들을 다 확인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JDK 경로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R키를 눌러서 CMD 누르고 엔터 하시면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검은색 MS-DOS 창이죠. 그 창이 뜰 건데 여기서 java c 띄고 빼기 버전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버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뭔가 경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다시 돌아가서 경로 설정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틀린 컴파일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진입 경로에 해당되는 웹페이지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코틀린 GitHub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I는 이 화면과 같겠고요. 접속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쯤에 Releases 해가지고 Latest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물론 이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버전도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뜰 것인데 그 화면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그 하단에 이런 압축 파일들의 목록이 보일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금 압축 파일들인데 이 중에서 아마 상단에 이런 이름의 형식이 보일 것입니다. 코틀린 컴파일러 한 다음에 버전명 .zip 이라는 파일이 보일 것인데요. 이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에 있는 요 네이티브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이 앞서 얘기했었던 코틀린 컴파일러의 네이티브 버전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은 코틀린 컴파일러 zip 파일을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C 드라이브 안에 코틀린이라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시고 그곳에 zip 파일을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한 후 그곳에서 압축 해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압축 해제하는 그 과정에 뭐 의심되는 파일이 있다는 둥 하면서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창이 뜰 수 있는데요. 이런 창들은 그냥 예 라고 클릭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그 압축을 풀었던 그 디렉토리 안에 코틀린 C라는 이름의 서브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는데요. 그 bin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코틀린
컴파일러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파일러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명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C 드라이브 안에 코틀린 안에 코틀린 C 안에 bin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입니다. 물론 이 경로명은 지금 이 코틀린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경로에 설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잘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방금 머릿속에 기억해둔 이 코틀린 컴파일러 경로를 환경 변수에 설정하는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윈도우 키 누른 채로 R을 눌러서 system.cpl 입력하고 엔터 치면 오른쪽 화면이 뜰 것이고요. 이하 이 동작은 앞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고급 탭 안에서 환경 변수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후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환경 변수 중에서 시스템 변수의 path라는 녀석을 클릭하고 편집 버튼을 누르신 후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맨 아랫부분에다가 방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놨던 코틀린 컴파일러의 경로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 확인 버튼 누르시고 또 다른 환경 변수 관련 창들 띄웠던 것들을 다 확인 누르셔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루한 설정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는 용어가 좀 길다 보니 지금부터는 줄여서 VS 코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실행을 하시고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종이 두 장이 겹쳐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녀석이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오픈 폴더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원하는 위치를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디렉토리 혹은 폴더 위치를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위치냐? 지금부터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드는 파일들 혹은 프로젝트들이 위치할 그 경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C 드라이브 코틀린 디렉토리 있지요. 그 안에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 경로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만든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 이런 창이 하나 보이게 될 거예요. 너 이거 다 믿을 수 있니? 이 폴더 안에 있는 요 파일들에 대한 이 모든 작성자들에 대해서 너는 다 믿을 수 있니? 확인차 물어보는 것인데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yes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셨다면 그 이름이 이제 좌측 상단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하나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이 그 안에 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부터 뭐 연습하기 위해서 코틀린 파일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example 1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짓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러고 나선 이 아래 그림과 같이 example 1이라는 게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화면에 뜰 것인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뜰 것이고요. 여기서 new 파일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원하는 파일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ample.kt라고 지었는데요. 확장자 kt로 해주시는 것에 유의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그 확장자를 .kt로 했을 뿐이지 코틀린 파일로서 인식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어요. VS 코드에서 아직 이것이 코틀린에 해당되는 파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려면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요 아이콘들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검색창이 뜰 것인데요. 여기서 코틀린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상단에 코틀린 랭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목록이 뜰 것입니다. 여기서 코틀린과 코틀린 랭귀지 두 개 다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 검색창에서 이번엔 코드 띄고 러너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코드 러너라는 녀석이 찾아질 것인데요. 그 녀석도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 다 설치가 마쳤으면 이 좌측에 있는 아이콘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종이 2장 겹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창 있잖아요. 요 어떤 익스텐션들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이 있었거든요. 익스텐션 땡땡 코틀린 포매터 등등 이런 창이 아마 있을 것인데 우리는 sample.kt 빼고는 이제 볼일 끝났기 때문에 불필요한 창들은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sample.kt 파일 안에서 코드를 입력해 봅시다. 매우 단순한 코드예요. 메인 함수에서 hello, 코틀린, 느낌표라는 요 텍스트를 화면에 찍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작성이 끝나고 나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저장하기 위한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채로 S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한 그 코드를 왼쪽 그 창에서 그 sample.kt 파일 있죠. 거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뜰 것인데요. 거기서 run code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이런 problems, output, debug 콘솔 등등의 탭을 가진 콘솔 창이 뜰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running 해가지고 모시기 그 메시지가 뜬 후 실행 결과인 hello 코틀린 느낌표가 뜬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선 또 다른 메시지죠. 다 끝났어. done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우리가 코드런너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녀석은 사실 코틀린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적인 녀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코틀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것을 컴파일하고 실행하기까지 그 과정을 대단히 단축시켜주는 녀석이라서 사실은 뭐 준필수라고 할까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 코틀린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세팅을 직접 하시려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런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앞서 여기 그 그림에 좀 잘리기는 했는데요. C, C++, Java, Visual Basic Script, F#, C#, 애플스크립트, 엘릭서 등등 코틀린도 보이죠.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필수는 아닌 녀석이지만 코드를 빌드하고 실행해보는 그런 과정을 매우 빠르게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